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수영이라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코너 이름이 운동주치인데요. 네.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동안 너무 운동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요. 네. 네. 이번에는 좀 운동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여름 아니겠습니까? 네, 여름 운동하면 수영이죠. 그렇죠. 네. 원장님은 어떻게 수영을 평소에 좀 하시나요? 네, 저는 수영 시간 나는 대로 좀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도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걸 좋아해서 뭐 기회만 된다면 수영하는 걸 좋아는 하거든요. 우선 여름이니까 또 수영장 가시거나 수영을 또 운동으로 배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수영의 운동상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장점을 말하기 전에 수영이 어떤 운동일까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유산소 운동 아닌가요, 수영은? 네, 일반적으로 즐기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엄밀하게는 방법에 따라 유산소일 수도 있고 무산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소라는 게 산소를 써서 한다는 운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호흡하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제 단거리 한 30초, 1분 이내 전력으로 수영하는 거는 사실 산소를 많이 쓰지 않고 무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네. 한 50m, 뭐 100m 이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유산소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의 소모량을 늘리면 신체의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즉 이제 심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뭐 걷기, 달리기, 자전거, 또 수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심장혈관 기능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은 좋은데 만약에 관절이 나쁘다 이러면 결국은 못 다니게 되고 네. 그러니까 심장 기능도 따라서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영은 좋은 점이 이렇게 중요한 그 심장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도 또 체중을 받는 관절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관절을 소모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체력을 뭐 관절에 피해를 줘가면서 얻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영이 최고의 안티에이징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취미로 하는 경우에도 보면 네.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관절이 안 아프려고 하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비틀어진 골반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자식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게 허벅지 앞쪽으로 좀 많이 굳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육도 충분히 늘어난 상태라야 되고 또 발목 안 다치려면 발목 주변 근육도 강화해야 되고 네. 하여튼 준비를 엄청 해야 되는데 수영은 장거리 한다고 해도 별로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적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죠. 수영 영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법에 따른 운동 효과도 각각 다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법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세계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100m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이 한 47초, 저병이 49초. 근데 이제 평형은 많이 느려요. 58초, 이제 한 10초 정도 느리죠. 네. 그리고 200m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유형이 1분 42초인데 평형이 2분 7초더라고요. 한 25초 정도 벌어지는 꽤 거죠. 차이가 나네요. 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400m 이상은 보니까 자유형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보면서도 제가 몰랐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는데 같은 거리를 가려면 평형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특정 영법이 뭐 특정 부위에 더 발달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유산소 운동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영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할까요? 네.
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무릎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유산소 체력 유지를 위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많이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아무리 활동적이었던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걷는 양이 줄어들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급격하게 심장혈관 기능이 또 폐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건강 레벨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관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무릎이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또 그 사이에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유산소 체력이 확 떨어진다는 말이죠. 예. 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치료가 되고 허벅지 근육이 다시 붙을 때까지 또 유산소 체력을 유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수영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허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만 걸으면 또 허리 아파서 쉬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죠. 네, 그러니까 또 걷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또 유산소 체력 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허리 치료를 병행해가면서 수영으로 유산소 체력을 유지해주면 매우 좋은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수영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서 네. 많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뭐 자세를 편다든가 전체적으로 몸통 근육 발달을 해준다든가 이런 면에서 도움이 좀 되긴 하는데 좀 간접적으로 허리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들 복부 고정 기법이라든가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영은 보조적으로만 허리 통증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영을 권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먼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권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뼈는 땅을 디뎌야지 튼튼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그다지 효과적인 운동은 못 됩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어깨 힘줄 손상인 회전근개 손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깨가 굳어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러죠. 오식전.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괜찮은데 힘줄 손상이 있으면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팔을 이렇게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면은 그 힘줄이 그 좁은 뼈 사이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부딪힌다고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데요. 정상일 때는 그 정도가 미미해서 괜찮은데 손상이 있으면은 상당히 힘줄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0대부터는 힘줄 손상이 현저해져서 한 60대면은 한 30-40% 정도가 부분적이든 뭐 전층이든 파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어깨에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영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특히 저병은 어깨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굳이 한다고 하면 그나마 평형이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수영을 즐기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어깨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적은 힘으로 빨리 멀리 가면 제일 재미도 있고 좋겠죠. 예. 네.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최대한 낭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를 일단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자유형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보자분들 보면 이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몸 끝부분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라 그 몸에 가까운 팔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통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몸을 또 수평으로 유지해야 물의 저항이 적거든요. 그렇죠.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물의 저항이 좀 줄어듭니다. 쭉 팔을 뻗고요. 그다음에 숨 쉴 때도 보면은 그 물속에 머리가 있을 때는 한참 참고 있다가 또 네. 나올 때 머리가 딱 나오면은 그러면 숨 들이쉬었다 내쉬는 거 한꺼번에 하는데 네.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예. 갑자기 갑자기 물을 마실 수도 있게 그렇죠. 되고 예, 그렇게 되니까 물 안에 있을 때는 머리가 있을 때는 숨을 이렇게 내쉬고 코로 내쉬고 그다음에 고개를 돌릴 때 고개 돌리는 것보다는 이건 사실 몸통을 돌리면서 네. 고개가 나오는 게 더 좋고요. 그게 효율적이고 그럴 때 이제 숨을 들이쉬어주는 게 효율적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거리를 갈 때도 스트로크 횟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편하게 수영할 수 있고 스트로크 횟수가 줄어드니까 어깨 손상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50m 풀 같이 너무 긴 데서 하지 마시고 네. 뭐 17m, 20m 좀 짧은 데서 자세를 충분히 익히고 나서 하시는 게 결국은 좋은 방법이고요. 또 수영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3, 40바퀴씩 막 계속 운동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뭐 그렇거든요. 어깨 손상도 더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20바퀴 이상은 안 하거든요. 20바퀴도 힘들지 않나요? 힘들긴 한데 또 네. 하다 보면 또 금방 하게 되는 게 20바퀴라서. 네. 네. 그래서 이 20바퀴 이내에서 최대한 유산소 체력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을 동원을 해서 예. 처음에 한 2-3바퀴 정도는 워밍업을 하고 최대한 빨리 갔다가 또 천천히 돌아오면서 회복시키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0바퀴 이내에서도 유산소 체력을 충분히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50바퀴씩 안 돌아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또 운동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텐데 주의할 점도 분명 있겠죠? 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이나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섣불리 하시면은 오히려 큰일 나시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충분히 익히고 충분히 도는 게 가능할 때 하시고 특히 이제 늦게 수영을 시작하신 분들은 최대 강도로 하지 마시고 한 70-80% 강도로 해주셔도 충분히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운동, 수영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